이번 순서는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의 김현우 원장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지체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원 원장 김현우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서 강의를 나가면서 나타났던 문제점들과 또 앞으로의 그런 대책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죠. 거기에 전체 직원이 매년 1회 1시간 이상씩 꼭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을 쭉 나가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교육을 강의를 나가면서 나갔던 문제점들, 여러 가지 느꼈던 점들을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사업주를 포함해서 전체 직원들의 교육에 참여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실상 교육을 나가보면 전체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에 보면은 이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이 정규직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또는 파견 근로자들도 모두 포함이 돼서 교육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또한 심지어 고용에 어떻게 보면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업주나 관련된 임원들도 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국가기관, 즉 공무원들이죠.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도 장애인 고용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또 이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경우는 고용이 그럼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거죠. 작년도 고용률을 보니까 2019년도의 평균 고용률이 2.86% 공무원들의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전체 평균 고용률이 2.92%더라고요. 우리나라 전체 평균 고용률보다도 못 미치는 고용을 하고 있는 것이 국가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은 이 인식개선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다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듭니다. 따라서 교육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전체 직원들을 한 시간 내에 한 번에 다 모을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 번 나눠서 수차례에 걸쳐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한 사업주도 반드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공무원들도 현재 제도상으로 포함을 못 시킨다면 다시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받도록 하고, 국가기관이 장애인 고용의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으로 1시간 이상 교육을 준수하자 하는 겁니다. 물론 사업체 입장에 따라서 조금 일찍 끝내주십시오 하고 애교를 떠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그런 경우는 정말 애교로 봐줄 수가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많은 민간에서 이 법정 의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민간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성희롱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 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하죠. 그럴 때 그 민간 교육기관 같은 경우는 이것을 뭐 2시간 내에 해주겠다는가, 심지어는 1시간 이내에 이 3가지 교육을 모두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이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사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그러한 사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심지어는 어느 곳에는 뭐 20분, 30분 짧게 교육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뭐 금융 상품이라든가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강사나 교육기관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어떻게 보면 불법이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간주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실을 잘 모르고 교육을 받고 받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따라서 법정 의무 교육은 사실 1시간 이상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사업주에게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렇게 불법으로 만약에 교육을 하는 기관이 있다면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라든가 장애인 고용공단에 신고하고 하도록 해서 이런 불법 교육을 근절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집합교육 중심의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러한 방법들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교육 자료를 게시하거나 또는 배포하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형식적이고 교육 효과는 굉장히 낮다고 볼 수가 있죠. 또한 원격 교육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원격 교육은 IT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전 직원이 접속해서 다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장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자세가 적극적이지 못하죠. 사실 컴퓨터 모니터를 틀어놓고 딴 일을 하다가 잠시 넘기면서 보게 되는 그런 교육 효과가 굉장히 낮은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험 교육을 또 강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 체험 교육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칫 이 체험 교육을 잘못 받게 되면 장애에 대해서 오히려 불편한 점이라든가 어려운 점이 오히려 부각이 돼가지고 장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초래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집합교육이 가장 좋은데 요즘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집합교육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앞에서도 아마 김상구 부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은 줌이라든가 이런 화상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화상교육을 통해서 이제 몇 번 강의를 하곤 하는데요. 효과가 그렇게 집합교육만큼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교육을 받는 당사자들이 상당히 무뚝뚝하고 화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또 환경에 맞춰 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 나가야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부 차원에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저는 사실 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줌이라는 것이 이게 외국 기업이거든요. 한 달에 한 16불 정도 내면서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IT 강국인 대한민국에서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말하자면 화상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할 때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이런 것을 무료나 아니면 저렴하게 비용을 이용해서 지금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줌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기업이면 사실 돈을 내면서도 이렇게 큰 부담은 없는데 이게 외국 기업이거든요. 이 어떻게 보면 외국에 달러를 유출하는 그런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 정부 차원에서 이런 시스템을 좀 개발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장애인 고용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목표는 결국은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그런데 인식개선 교육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장애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고용 관련 법과 제도로 되어 있죠. 그런데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교육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법과 제도를 강의하고 하는 내용은 상당히 부족한 거로 또 미흡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사를 양성하고 하는 과정에서 법과 제도 이런 부분을 좀 강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 방법을 좀 개발해가지고 강사의 역량도 높일 수 있도록 해나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장애인 당사자가 이 강사로서의 어떤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보장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양성 과정을 보면은 여기는 장애인, 비장애인 상관없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대부분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강사로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의 현실에서 보면은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직업 분야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고 특히 수준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직종의 진입이 제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라는 어떤 이런 직업은 장애인들한테 매우 매력적인 그런 직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 현재 장애인 당사자들 이 강사가 나갈 때 현재 강의 수당이 일에 10만 원 정도로 이제 주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크다면 크지만 이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느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장애인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이동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가용이 있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자가용이 없는 분들은 장애인용 콜택시 이동을 이용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별도의 비용이 추가가 되죠. 또 어떻게 보면 이 장애인 당사자 강사로서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안정된 어떤 직업생활 이런 것을 위해서는 강의수당은 반드시 좀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제가 현장에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점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그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에 더욱더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댓글이 있었고요. 예. 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강사들의 활동을 장애인 고용공단이 더욱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예, 공감합니다. 네, 예, 원장님 그러면 그 인식 개선 교육을 하지 않은 그러니까 예. 미이행한 사업장에 대해서 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효과가 지금 있는지요? 뭐 아직까지는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3년 차가 되니까 아마 이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을 해서 아마 내년에는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신 이제 과태료를 부과할 때 정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정말 전체 근로자,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정규직뿐만이 아니라 비정규직, 또 파견 근로자, 그리고 사업주도 다 포함되어서 1시간 이상 교육을 제대로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를 미이행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정말 가차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 최종현 의원님께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이번 주제 발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과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부위원장인 최종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본회의가 열리는 과정이었었고요. 통해서 거기서도 제가 한 가지 또 오늘 인식 개선에 대한 문제점이 하나 먼저 발견돼서 그걸 말씀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공연장에 장애인 관람석에 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심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호자란 말을 사실 동행자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례를 하고 있는데 몇몇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똑같은 말 아니냐, 뭐 그게 장애인은 보호를 받아야 될 그런 대상자가 아니냐 이런 말씀도 좀 하시는 걸 아침에 좀 이렇게 조례 심의 과정에 느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은 차이지만 인식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게 좀 저희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해서 먼저 소대 말씀드립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표현과 용어 사용이 우리의 인식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과 입법 이후에도 그 차별과 혐오가 우리 사회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식 개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금 장애인 고용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고용노동부하고 각 지자체로 좀 이원화돼 있어가지고 혼란스러운 점이 현장에서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자체 사무로 가져오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례라던가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요? 저희가 일자리 사업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비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직까지 경기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하겠다는 집행부기는 아직 없고요. 중앙 부처에서 그 부분을 조정해주지 않으면은 경기도가 자체로 사업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 뭐 국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제 그 부별로 흩어져 있는 걸 모아서 지자체 이양 사업으로 넘겨주면 그때부터 저희가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할 수 있고 그 사업에 경기도의 특색 있는 사업을 통해서 좀 더 뭔가 사업 발전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가 경기도가 그 사업을 가지고 저희가 자체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앙 정부의 지침도 없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 집중식 권한 하에서는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일단 지금 장애인식 개선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니까
그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가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제안을 해주신다면요. 좀 전에 이제 그 우리 강사 토론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공공기관은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면제된다고 이렇게 받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예. 네, 그런 부분 자체도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항상 저희 집행부 공직자들한테 여쭤봅니다. 항상 회의하기 전에 혹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받은 적 있냐 그러면 거의 없다고 대답하시는 많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실천하고 교육하는 분들이 그걸 받아야지 그게 바로 일반 시민들이나 국민한테 스며들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정책을 펴도 그거는 국민들의 그 피부에 와닿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습니다. 시군에 또 각 공기업들이 또 무수한 공기업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친다면 그 기관이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가칭 조례를 경기도 직장 내 공공기관 직장 내 뭐 장애인식 개선 교육에 대한 뭐 지원 조례 뭐를 만들어서 좀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에 있는 모든 그 기관들이 장애인식 개선 받을 수 있도록 또 뭐 강제성이 아닌 지원해주고 저희가 뭐 이런 또 현재 또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많이 양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통해서 좀 더 피부로 와닿는 그런 교육이 공직자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 생각해서 조례도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 아직 뭐 준비 단계라고 있습니다. 네. 네. 그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인식 개선 교육 관련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의식 변화도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공기업에서도 그런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길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공기업들이 이제 그런 장애인식 개선을 다 받고 그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인식 개선이 됐고 그런 실적들 통해서 뭔가 공기업 인센티브도 좀 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조례로 정하면 되지 않을까 고민을 좀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실 일반 기업은 뭐 사장이 고용주지만 사실은 뭐 고용주란 말은 그렇지만 각 시군수님들이 사실 그 지역의 대표자분들이니까 이제 그것도 직장으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직자분들이 바뀌셔야지 또 그런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환이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장애인 복지법에 그 국가와 지자체가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밖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마련하시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이런 조례가 마련이 된다면 그 뒤에 이제 재원 마련이 좀 수반이 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집행부와 공감이 되어 있으신 상태인지. 그렇죠. 저희가 경기도의 특색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장애인 당사자 강서 양성대에서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현장에서 장애인 강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은 장애인 강사 이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이분들에 대한 절실한 또 생활에 대한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 좀 경기도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이분들을 이용해서 이분들 강사분들을 이용해서 각 경기도에 31개에 이렇게 있는 각 공공기관 지자체에 대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하고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은 경기도가 당연히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노력을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에 네. 그 장애인식 관련 좀 자랑할 만한 정책이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뭐 사업이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도가 저희가 뭐 저도 이제 의회 들어와서부터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최고의 사업이 저희 장애인식 개선 강사 양성 사업입니다. 이거는 우리 장애인 당사자들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줬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 좀 더 빨리 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제일 잘하는 우리 김경원 그 친구도 제가 예전부터 알던 분인데 지금 대단한 강사로 커서 이 친구가 어떤 학교에나 이런 데 인기 강사로 커가는 모습을 볼 때 저도 뿌듯합니다. 이게 경기도가 만든 최고의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게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저희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좀 더. 예. 네,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이나 모든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한 30% 정도 됩니다. 8조 정도가 경기 복지 예산입니다. 이 중에 장애인 예산은 3.5% 상당히 미미합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도 저희가 나름대로 장애인 복지나 여러 부분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여러 집행부나 저희들이
경기도의 무장애 공간, 경기도가 좀 더 장애인이 편리하고 장애인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정책이나 시스템을 발굴해서 예산 지원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도 함께 노력하고 저도 열심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종현 부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그 경기도민들의 그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그 조례 마련에 힘써 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